시켰고. 주요 경력 및 강의 활동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써있는데요. 그냥 영상에서 보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만드는데 오래 걸릴까요? 그렇죠. 안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오래 안 걸리는데 혹시 영상 갖고 계신가요? 그래요? 뵀었군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여지는 게 텍스트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다가가기도 좋고 그리고 나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회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뭐 통팟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무슨 카카오톡으로다 자기 소개 보내면은 URL 클릭하고 들어가면 주요 뉴스 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그걸 얼마나 누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홍보를 할 때 좀 임팩트 있게 한번 탁 하고 말하면 좋다는 거죠. 1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음악이 흥미롭다는 거죠. 이러한 게 오히려 더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슬라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매주마다 고객들이 발송을 합니다. 그때 경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슈라든가 또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메일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메일을 다 보냐? 보는 사람은 다 보지만 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않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 고객분들에게 좀 이러한 폼을 많이 드립니다. 처음에 소개받거나 이러면은 지금 죄송해요. 혹시 얼마 정도 경력이셨죠? 7년이요. 선배님?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3년 정도 되셨고요. 저 4년 정도? 얼마 정도 되셨죠? 무릎 꿇어야 되는 분인데 몇 년 되셨습니까? 8년. 몇 년 되셨습니까? 오늘 뭐 새로운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 잘 부수기는 게 더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님은 그냥 위로 보겠습니다. 이사님은 어느 정도? 13년. 제가 제일 병아리 치기는요.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아마도 조금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메일을 보낼 때 동영상 소개라고 해서 이런 URL을 하나씩 꼭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눌러보는 사람도 있고 안 눌러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눌렀을 때는 아까 그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는 유선상으로 거의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 홍보 영상을 보내줍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냐면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카카오톡 이건들 구경원할 때 제가 아까 샘플링 하려고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인사드린 엉덩이입니다. 말씀드린 자료 이메일로 발송드립니다. 적용만 해주시죠. 이렇게 넣으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르더라는 거죠. 그럼 영상 보고 들어왔을 때 제 페이스북도 연결되고 블로그도 연결되고 블로그는 저는 하루 방문자 수가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100명 300 이었으면 좋겠는데 10명 되나? 이런 사람도 블로그를 한다는 겁니다. 왜 할까요? 그 블로그는요 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보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내가 준 사람들만 들어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게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아빠구나. 이 사람 보험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래? 제 홍보의 장이라는 거죠.
물론 그걸 대다수의 익명의 사람들이 보고 와서 저에게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그 미스테리 쇼핑이라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대충 들어와가고 우선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하나 이게 사람 또 잡더라고요. 원치 않습니다. 갑자기 계약 없는데 계약 하나 해주게 만나자. 오케이. 직장일치 달려갔다가 다음날 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 자신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런 식으로 나가 또 발송을 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용적인 것 같아요. 매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보다는 영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제 얼굴이 상용하기 전까지 했다고 하면 잠깐 또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동안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드릴 기본적인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스케줄 관리를 하는데 아날로그적인 스케줄 관리.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이어리 쓰시나요? 쓰시는 것 같고. 다 쓰세요. 병행하시면 힘드실 텐데. 여기다 어디다 적었지? 여기 갖다 적었지? 그래요? 스케줄 안 쓰시고 메모만 그럼 쓰시는 건가요? 그러시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사려고 했던 핸드폰은 뭐였냐면 HTC 마이크로 MS사의 기본 바탕을 둔 거였었어요. 왜 그걸 쓰고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아웃룩을 썼기 때문에. 아웃룩을 쓰기 때문에 MS에 있는 것과 호환이 가장 좋은 게 HTC였었어요. 그런데 HTC를 새 걸로 살려니까 돈도 아깝고 중고로 신청했다가 사기 맞아서 승질나서 애플의 아이폰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제 스마트폰이 시작됐어요. 자, 아웃룩 쓰신다고 하니까 잠깐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아웃룩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웃룩이 뭔지 아시는 분? 다 아시긴 하죠. 아웃룩 주소록도 관리할 수 있고 GTD 형식으로 다 관리도 가능하고 여러 어려운 말 같지만 하여튼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시간 동기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핸드폰에서 내가 전화번호를 바꿔요. 또는 스케줄을 바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갖다가 꽂아야 돼요. 꽂아서 동기화를 시키고 패드를 쓰면 패드를 또 꽂아서 동기화 시켜야 돼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한번 꼬여버리면 내 머리도 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를 체계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찾아보다가 찾은 게 지금 현재 구글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아이클라우드도 있고 정말 많아요. 다양해요. 다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죄다 써봤습니다. 죄다. 네이버도 갔다, 구글도 갔다, 다시 네이버 갔다, 아이클라우드 갔다. 그러니까 막 찌꺼기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자료를 찾고 싶은데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전화번호 0105로 바꿔놨는데 왜 016이 튀어나오는 거지?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황골탈퇴 정말 핏대를 쭉쭉 세워가며 열받아 가며 모든 걸 다 한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를 오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스케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 캘린더를 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 캘린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어떠한 형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캘린더의 기본적인 구성,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스케줄에서 주소록 찾아가는데 20여 분 이상 걸려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다 숨겨져 있어요. 클릭 한 번이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보지만 정말 좋았다는 강의는 뭐냐면요. 내가 돌아갈 때 뭔가 얻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강사 말 잘하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쓸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잘 들었어.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계속 강의 들으려는 거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쓰는 것과 다 같이 쓰는 그런 거 있죠. 얘도 쓰고 나도 써요. 근데 내 거는 허접해 보이는데 얘 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넌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니? 나름대로 그 사람을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제가 쓰고 있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앱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앱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이 앱은요, 고객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앱입니다. 고객이 헛소리 못하게
우리 고객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때로 들으신 걸 안 들으셨다고 한다든가, 분명히 연락 드렸는데 절대 연락 안 왔다고 해서 기회 놓치고 나서 또 연락 안 했잖아라고 이야기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로그 기록들, 이 사람과 통화했던 로그 기록들, 문자를 주고받은 로그 기록들을 기록하는 앱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제 저도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되고 강의를 전개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현재 활용, 현 주소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어요. 뭐냐? 바로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가 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아니, 제일 나중에 묻겠습니다. 왜냐면 제일 그나마 난이도가 있어 보이세요. 스마트폰 어떻게 쓰고 계세요? 스마트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기기를 어떨 때 쓰시나요? 스마트하지 않게 전화, 메시지, 카톡까지 하시죠? 카톡도 하고 게임 뭐 즐기시나요? 요즘 재밌는 게임이 뭐 있죠? 그런 것들 하시군요. 스마트폰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일단 들을까요? 끼리 걸리는 좋은 부력이 들어 있어요. 스마트폰 어떻게 쓰시나요? 쇼핑, 전세결제까지 하시나요? 그럼 보는 것까지만 하고 결제는 집에 가서 인터넷 뱅킹 하시고요. 어떻게 쓰시나요? 저녁 검색하고 저장하고 어떻게 찾으시죠? 그냥 저장 그거는요. 일단 마지막에 우리 부경원장님요 깔끔하게 설명 받아볼 겁니다. 네. 어떻게 쓰시나요? 전화 통화. 네. 음악 들으시죠? 유료로 들으시나요? 그렇죠? 무료는 1분밖에 안 들려주죠. 간지나게. 자, 어떻게 쓰이시나요? 쓰는 부분 많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캘린더 일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어플을 이용해서 영업에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어플 좀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나요? 가장 많이 쓰는 현재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요. 폰은 아이폰스가 지금은 바꿔서 변동이 안 되는데 그거 이제 무료 쪽에 사용하는 게 컨택트 맵이라고 하는 AB 컨텐츠. AB 컨택트 맵이라는 걸 써서 수작업에다 들어가긴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내가 벤처에 있을 때 고객들의 위치나 이런 주소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묻기 잘했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뒷분들은 진짜 난해해지거든요. 자, AB 컨택트 맵. 지금 아이패드 쓰시나요? 다 아이패드시군요. AB 컨택트 맵 들어는 보셨습니까 혹시? 그쵸? 들어는 보셨고요. 자, 적으십시오. AB 적으십시오. 적어야 합니다. 적자생존. 적는 사람이 생존합니다. AB 컨택트 CONTACT TACT 그 다음에 MAP 꼭 찾아서 설치하십시오. 꼭.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고객분들 주소록에 주소를 넣으면요, 지금 내 현 위치에서 그 고객들의 주소가 박혀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다 나와요. 즉 미팅을 하러 갔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얘를 못 만나게 됐어요. 그럼 미팅 일찍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위치에 딱 서서 내 위치 누르고 AB 컨택트 맵을 실행해서 클릭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고객들이 누구 있는지 다 나와요. 그럼 연락하는 거죠. 야, 누구야? 나 옆인데 잠깐 차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그냥 가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업은 뭐죠? 대면이잖아요. 많이 보는 사람이 승리해야 돼요. 많이 보거나 많이 듣거나 많이 터치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AB 컨택트 맵입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좋은 거 좋습니다. 이거를 못 찾아갖고 헤맨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컨택트 맵이라고 있어요. 컨택트 맵. 근데 그거는 AB 컨택트 맵에 비하면 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런 건요, 걔는 유료라는 거예요. AB 컨택트 맵은 무료고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나름 쓰시는 분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나오죠. 따로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평준화해서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보면요. 카카오톡, 카카오스트리, 페이스북, 뉴스, 가계부, 뱅킹, 버스 시간, 음악 감상, 게임, 알람, 문서 작성, 쇼핑, 맵 이런 것들 막 쓰고 있어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카카오톡은 다 하실 거예요. 왜? 저희 장인어른도요. 서희 그 카카 그 뭐죠? 카카오톡 얘기하는 거죠. 왜요 아버님? 그것 좀 하나 좀 줘봐. 이거 뭐 달라는 거죠? 핸드폰 줘봐죠. 그래서 와이프랑 스마트폰 같이 바꿔드렸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간과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한 가지 정도가 제가 최근에 했고 효과를 꽤 봤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 스토리. 고객분들 선물하시나요? 선물 좋아하죠, 고객들. 혹시 생일 어떤 선물 하시나요? 언제 어떤 선물을 하시나요? 생일날 저희는 그 도서 배달. 책을. 네. 당일날 발송하고 전화. 당일 배송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한 번 책 이상 끝까지 다 챙기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챙겨도 돼요. 근데 저는 저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개념을 바꿨습니다. 결혼기념일 챙기고, 뭐 애기 생일 챙기고, 본인 생일 챙기고 이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고객이 좀 많아지니까 절대 못 해먹겠어요. 이거 챙기다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찾고 있는 것도 이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최근에 했던 사례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기존 고객들하고는 카카오 스토리 딱 친구 돼 있으시죠? 그럼 그 사람들 얘 이렇구나. 병원에 갔는데 뭐 어쩌다 실기 들어있으면 어떡하죠?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러시군요. 금액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영수증 주세요.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묻지 않아도 얘기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스에 내가 봤는데 쭈르르르 뭐 하는데 요즘 우리 담이 책에 관심 갖고 물어뜯고 식장 넘기고 보는데 엄마 뭐 어쩌죠 막 갖다가 살까 말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벨 비싸죠? 제가 프레벨을 사줬을까요? 아니죠. 아이에 대한 책이 이 글에 대한 가장 주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달았죠. 선생님은 진정한 엄마가 되가는구나. 함께 놀아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한 행동이 뭐였냐면 애플비 미니 파북북. 보면은 그 할인하는 도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서를 아침에 그냥 딱 보냈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 도착하더라는 거죠. 바로 올라오죠. 동영상 땡큐. 요즘 물어뜯고 난리 아닌데 알록달록 원생이다 더 좋아라 하겠다. 웃음 2개. 우리 딱 누구와 함께까지 걸어주는 이 센스. 이러한 고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쵸? 그리고 났더니 뒤에다가 제 댓글 달죠. 뭐하고. 그러고 났더니 어떤 상황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동현아, 그 자동차 보험 하지? 그럼 우리 아빠 갱신할 때 됐는데 좀 해줘라. 자동차 하나 시작. 그 누구 엄마 뭐 한대 좀 봐줄 수 있어? 바쁘긴 하지만 그래. 뭘 바빠? 그러다 보니 합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소개들이 나오고 이거는 이 사람이 매번 책 갖고 싶어 이럴까요? 어쩌다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걸 캐치를 잘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임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엽서를 보낼 때도 우표 보내서 엽서 보내지 마세요. 택배. 요즘에 대부분 회사에 쓰잖아요. 2,000원, 3,000원 가지 않나요? 물건은 한 250원짜리 엽서인데 아깝긴 해요. 그렇지만 택배는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 전화를 하잖아요. 고객님 집에 계신가요? 네, 어디시죠?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 시킨 거 없는데? 엄동현 씨라고 그 말씀하신 게 그래요? 네, 아는 사람이잖아. 그럼 받아요. 최근에 한 건 뭐였냐면은 최근에 여기는 안 돼 있지만 예술의 전당에서 피카소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피카소 전시회 가가지고 이제 좀 여유로운 아침에 여유로운 모습 커피 한 걸 딱 그 노트북을 찍어갖고 토요일에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이런 좋은 전시회를 볼 수 이렇게 했어요. 밑에다 와 전시회도 가고 좋겠다고 썼더라고요. 3명이 썼어요. 요까지 끝.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엽서를 3장 샀습니다. 엽서를 써요. 그리고 그 안에 겨울이니까 또 요즘에 싸게 쓸 수 있는 게 뭐죠? 립밥 있죠. 립밥 2개씩 넣어가지고 택배로다가 셋 보내줬어요. 바로 분석으로. 필요한 계절에 이러한 선물 너무 고마워.
이게 제가 봤을 때 고객 감독이고요. 이러한 고객 관리를 하는 게 새로운 고객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존 고객들 추가적인 계약 잘 나오던가요? 어렵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러다 계약 안 할까요? 하거든요. 자기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고객을 터치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스케줄 관리의 한계라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실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주 한번 잊어버리고 나서 정말 별거 안 써있는 다이어리도 엄청나게 써있는 것 같은 그런 후회. 잡으려고 했다가 놓친 물고기는 요만한 물고기도 이만한 물고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분실했을 때는 그만큼 위험성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날로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미팅이력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언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언제 뭐를 했고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얘 분명히 봤는데 그때 뭔 얘기를 내가 했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 이름을 뚜두둑 쳤으면 언제 뭐 만나고 뭐 했는지 쭉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2년 3년치 다이어리 있다 만큼 이만한 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하잖아요. 그러한 스마트한 이력을 관리하자는 가능한 방법. 협업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FC들은 거의 보면은요, 독고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혼자 사는 인생이에요. 협업? 굳이 협업이 뭐 필요해. 그런데 정보는요,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네트워킹 잘 형성하십시오. 왜냐면 각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해보면 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건 서울 쪽이 정보가 제일 빠르고요. 그 뒤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맞더라고요. 이런 거 아십니까? 청주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요, 우와 그거 좀 주세요. 그 우리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요? 안 쓸 뿐인 거야. 스마트 갖고 전 이제 본사에서 아이패드 강의를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패드 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싹 오므리면 홈 버튼 가는 거 아시죠? 이거 보여줬더니 뭐야? 놀라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은 다 하고 내 아들도 그거 하고 있는 마당에. 그쵸? 이것처럼 정보가 들어가는 게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밑에는 우리의 초심을 되살려준 정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협업. 스케줄링을 잡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랑 이 사람이랑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스케줄을 잡으면 꽂혀요. 그리고 공유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때 뭐 하는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해가 지나가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매번 느끼죠. 매번. 해 넘어갈 때마다 다이어리 거의 2개씩 들고 다니시죠? 왜? 전년도 거 옮겨 적으려고 다 빠치고 있어서 막 불안하구나. 저도 한 최소한도 한 2월달, 3월달까지는 다이어리 2개씩 갖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가 와리 다이어리 무기예요. 무기 정말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연령치 상관없죠. 2년, 3년, 5년 내가 편한데 잡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과 만난 이력들을. 자, 스마트 캘린더의 활용 부분입니다. 1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토리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AP부터 팩트 파인딩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프로치, 그리고 어떤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했고, 클로징은 언제 했고, CS로 다 무엇을 다녀왔고, CS 때 어떤 청구서를 어떻게 받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주르르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싱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핸드폰을 잊어버려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쵸. 연락처에 몇 분 정도 있으세요? 대략 900명 정도? 몇 분 정도 있습니까? 900의 절반? 옆으로 넘어오면 그렇죠. 저희는 연수가 차면 찰수록 이상하게 많아져요. 근데 실질적인 유효 탑수는 그닥 많지 않은 게 또 문제죠. 그런데 종종 보면은 한 2년, 3년 전에 만난 사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자리는 안 바꿔요. 그래서 옛날 전화번호도 지우지 마세요. 문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기사님. 예전에 만나고선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여쭤보고 싶은 연락드렸습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누구지 얘? 얘 누구야? 그럼 뒷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옛날 017, 016, 011에 그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할 때 누구씨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항상 반갑잖아. 그렇지 않나요? 언제부터 반갑거든요, 항상.
그러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싱크시키는 싱크라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를 연결해다가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좀 이따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일, 통한 알림 기능. 내가 일정이 되면 핸드폰으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자리에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컴퓨터에 뜨고 놓치지 않게끔 계속 피드가 시켜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끄기를 안 하면 계속 돼요. 귀찮게. 귀찮으면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의 잔소리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은 욕하면서 하고 있죠. 아유, 내가 형 말지 그냥. 그렇죠. 이런 것처럼 계속 지수적 관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협업을 위해 일정, 설정 통역, 물론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일정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 다 마찬가지로 협업으로다가 텔리노 공유해갖고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클라우드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클라우드, 구름이라는 거잖아요. 이 구름이라는 곳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컴퓨팅, 즉 이러한 디바이스들에서 끄집어다가 본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클라우드에 연락처가 들어가 있으면은 아이폰에서도 끌어다보고 아이패드에서도 끌어다보고 갤럭시에서도 끌어다보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끌어다보고 내가 어디에 가든 인터넷만 되면 다 끌어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아이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연락처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여기에다가 또 다른 아이폰 사다가 연결만 시키면 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어떻게 해요? 누가 훔쳐가고 거기 있는 정보 다 빼가면 어떻게 해? 그쵸? 그때는 어떻게 한다? 클라우드에 있는 비밀번호를 바꿔준다. 얘네가 매번 접속할 때마다 이 클라우드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접속을 하거든요. 잊어버렸으면 비밀번호 바꾸면 얘는 아무 정보도 안 나와요. 깔끔하게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 바꾼 걸 다른 아이폰을 갖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뭔가 잘못됐어요. 예전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쪽에 있는 게 여기로 나가는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방향이라는 거죠. 자, 이게 아웃룩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넘어올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폰에서 전화번호를 바꾸면요, 그 폰에서 바꾼 전화번호는 클라우드로 올라가요. 클라우드로 올라간 거는 또 내 아이패드 쪽으로다가 자동으로 보내줘서 얘랑 또 싱크가 돼요. 얘에서 수정을 하면 얘에서 수정하면 또 일로 와요. 그럼 얘 수정이 됐으니까 얘한테도 보내주고 얘한테도 보내주고 얘한테 다 보내준다는 거죠. 즉 어느 곳에서든 한 군데만 변화시키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아웃룩을 버릴 수 있냐 못 버리냐에 가장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꽂아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웃룩 2013을 매달마다 9,900원인가? 10,000원, 9,900원 맞나요? 9,900원씩 매달마다 내면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공짜 쓰면 굳이 쓰고 있어요. 우리 FC들은요,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존경하는 게 뭐냐면요, FC들은 돈 정말 안 써요. 인정하십니까? 공짜라면 한번 가볼까 생각해도 돈 내라고 하면 안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그 돈 쓸 바에는요, 책 한 권 사서 고객한테 주시고 책 한 권 사서 내가 읽으십시오.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드롭박스, 뭐 아이클라우드 G, 구글 드라이브, 유클라우드, 엔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되게 많죠. 뭐 특징들은 뭐 이렇습니다. 용량이 뭐 어쩌고 드롭박스 쓰시는 분 쓰시고 쓰세요. 드롭박스 쓰시고. 그래서 오늘 좀 수준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기분 좋습니다. 드롭박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패드 뭐 할 때 쓰세요?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갖고 보면 업데이트 한 번도 안 한 거야. 아까 보니까 업데이트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되게 앙상한데, 자, 드롭박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입니다. 자, 지금 주소록 동기화해서 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디랑 동기화하시죠? 네이버요. 네이버. 어디랑 동기화하셨죠? 네이버. 어디랑 동기화?
맞습니다. 현명합니다. 하지만 걔는 힘들어 할 거예요. 디바이스가 막 주인님 힘들어 좀 쉬게 해줘 이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가면.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는 N 드라이브, 다음은 다음 드라이브, 구글은 G 드라이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제공 용량은요 30기가, 50기가, 5기가예요. 어떤 게 가장 좋나요? 그렇죠. 용량으로 봐서는 다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음도 쓸 수 있고 네이버도 쓸 수 있고 구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다가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좀 큰 문서들은 아차리 다음 쪽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업무에 쓰는 것들은 드롭박스에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 고객과 관련된 고객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구글과 거의 연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량도 적은데 굳이 왜 구글로 갔냐는 거죠. 보시게 되면 보안성 부분에서 다음도 우수하고 네이버도 우수하지만 구글은 정말 매우 우수합니다. 지금 비밀번호 잊어보신 분 비밀번호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보셨나요 혹시? 금방 찾혔나요? 핸드폰으로 문자. 그렇죠. 내 핸드폰이 없으면 못 찾아요. 누군가 해킹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안성이 기가 막힙니다. 종종 그러죠. 그거 구글 뚫리면 어떡하죠? 여러분 컴퓨터에 놔둔 파일 훔쳐가는 게 빠를까요? 구글에 놔둔 거 훔쳐가는 게 빠를까요? 구글 뚫리면 큰일 날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다음도 그렇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보안성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확장성입니다. 네이버에서 뭐뭐 쓰세요? 주소를 쓰시고 또 지도, 네, 지도도 쓰시고 일정 쓰시고 메모도 쓰시나요? 메모는 안 가계부 쓰시나요? 가계부 쓰시고 가계부는 좋죠. 띡 쓰고 나면은 카드 긁으면 무조건 갖다 꽂아주잖아요. 그냥. 참고로 와이프랑 동교에서 쓰고 있는데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빠요. 그냥 되는 순간 그냥 떠버리니까 와이프가 계속 보는 거예요. 오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카드 깡이야. 깡은 무슨 깡이야.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많이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럼 현금 내 거 채워놔야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업무와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일단 제 뒤에 나오실 분이 이야기했지만 구글 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설문지.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설문지 신청하셨죠? 조합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름 쓰시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거를 여러분이 하고선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저에게는 그 결과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값들을 조금만 머리를 돌려보자고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고객들의 정보 파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만드는 것도 해주실 거예요. 제가 구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강의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밀렸어요. 그건 좀 이따가 전문적으로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합적인 평가. 제가 봤을 때는 1위, 2위, 3위라고 봅니다. 다음 주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죠. 다음은 아직 후발주자는 말이에요. 자, 네이버도 물론 좋지만 이러한 확장성과 보안성 부분을 봤을 때 매우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기가가 5기가이지만 이 안에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걸 넣지 않을 거거든요. 고작해봐야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나 주소록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 안에서 만드는 것들도 용량이 포함을 안 시켜요.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한 용량이라는 겁니다. 자, 저도 클라우드에서 스케줄을 쓸 때 이렇게 썼었어요. 네이버와 구글을 썼었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랑 구글이랑 같이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캘린더를? 처음엔 네이버를 썼는데요. 네네. 회사 내에서 네이버 사용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구글은 되고. 그쵸. 그 두께요. 회사는 왜 네이버 막는데 구글은 안 막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싸이월드 막을 때 싸이월드를 막고 네이트에 뭐 그 메신저 안 막다가 또 메신저만 또 메신저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근데 구글은 그렇게 게임할 만한 요소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구글 쪽은 막 언젠가 또 막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검색이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 아주 파워풀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안 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막더라고요. 자, 저도 어떻게 썼냐면 네이버와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쓴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는 어느 나라 거죠? 한국.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빼빼로 데이트 들어가 있고요. 선거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글날 쉬는 거 빨간 글씨도 나와요. 근데 구글은
저 빨간 글씨 한글날 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일정 다 잡아놨는데 한글날 빨갛다고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객은 쉴까요 안 쉴까요? 쉬죠. 그날 약속 다 깨졌죠. 이런 불편함이 있긴 했는데 또 네이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음력 때문이었어요. 고객분들 생일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음력 생일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40 넘어가시면 다 음력 생일이에요. 그런데 구글 쪽으로 음력 생일이 입력이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과정이 필요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생일을 내가 과연 챙겨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다 결론은 한 챙기지 말자. 내가 주의적으로 챙길 자신도 없고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저는 케이크를 보냈었거든요. 10,000원짜리 케이크 있던가요 요즘에? 기본 22,000원에 30,000원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의미 있는 선물을 하자라고 좀 마인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게 똑같게 클라우드 스케줄 중에 위에는 구글이고요 밑에는 네이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패드와 폰과 뭐 전화기 이런 전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요. 막 일정이 막 뚝뚝뚝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잘못해서 약속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네이버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네이버를 정리하고 구글을 지금 써본 결과 생일 음력으로 못 챙긴다는 거 빼고는 특별히 없어요. 한번 수고스럽 때도 매년마다 챙기실 거면 한 번씩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그냥 이렇게 요거 보세요. 자동차 갱신, 상명일, 생일 기념일 이렇게 돼 있죠. 연방법 때문에 건강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읽고. 왜? 음력으로 찍어놓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갱신이나 이런 거는 양력으로 되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서 생일, 음력 생일자만 있나요. 네이버 쪽에서. 근데 이제는 생일 안 챙기니까 저것도 그냥 빼버리죠. 그리고 구글로다가 그냥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스케줄도 물론 가능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들이 연락처, 메모, 그다음에 통화 관리 모든 부분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연락처를 왜 쓰냐? 바로 지금 구글 쪽에서 보이는 이 주소록은 동일하게 핸드폰 이거 할 때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첫 번째가 가든5 스크린 골프입니다. 죄송해요. 핸드폰도 가든5 스크린 골프부터 나와요. 가든이라고 적어가지고 그쵸? 어쩔 수 없이 기업 가든 갓김치예요. 또 두 번째가 정말 갓김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도 가든5의 갓김치예요.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수정을 하면 다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주소록 부분은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잘 모르는데 떠들었다고 혼날까봐. 자, 캘린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로그인 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보시고 못 따라오시면은 한번 오늘 따라오셨으면 해보시고 다음번 때 오시면은 제가 좀 더 고급 스킬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캘린더 접근하는 건 어떻게 접근하죠? 로그인을 먼저 해야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 드렸지만 구글 계정 만들어 놓고 진짜 아이디는 아는데 패스워드를 몰라요. 왜? 한번 로그인하면 그 뒤부터 로그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비밀번호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좀 메모해 놓으세요. 쓰시는 게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저도 쓰면은 뭐뭐뭐뭐에 중간 거 다 빼고 앞자랑 끝자만 보면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거를 좀 어느 곳에 만들어 놓으세요. 이따가 나올 에버노트 부분에 저는 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에버노트라는 곳에 그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찾아가서 봅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계속 비밀번호 바꾸라고 나오죠. 귀찮아 죽겠어요 정말. 근데 바꿔놓고 내가 몰라. 답답하죠. 그럼 또 공인인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 하셨나요? 로그인 누르면은 이런 화면 나오죠. 뭐 이메일 놓고 비밀번호라고 하고 로그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예전에는 위에 뭐 Gmail, 뭐 드라이브,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9개짜리가 생겼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게 나올 겁니다. 나왔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캘린더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로그인 있잖아요. 자, 캘린더 들어왔죠? 캘린더 들어오시면은 아마도 아주 깔끔할 겁니다. 쓰신 분들은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깔끔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캘린더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백지처럼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저는 몇 가지 만들어 놨지만 아무것도 없으실 거고요. 그렇죠. 자, 벌써부터 머리를 이제 긁기 시작하는군요. 난 왜 안 나오지? 원래 되는 거 네, 저건 2주로 되어 있습니다. 원로 안 되고 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따 바꿔 드릴게요. 자, 요거 비스무리한 거 나오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작업들을 막 해놓으셨군요. 네, 한 분은 지금 이제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못 들어가고 계시군요. 한번 볼게요, 그냥. 쭉 한번 훑고 나서,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위에 계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계정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은 이런 톱니바퀴 버튼이 있어요. 이 톱니바퀴 버튼은 캘린더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정 부분을 다 바꾸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돼 있지 않고 얘 누르고 들어가면 모든 게 그냥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시연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내 캘린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다가는 공유 캘린더, 다른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른 캘린더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윤기린 대표라고 저희 회사의 대표님, 그 다음에 구기모 강사님,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구기모 강사님 캘린더가 항상 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저희 밑에 있는 선임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정은요, 제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즉, 저희 팀원들과 저희 분들 같이 일정을 잡을 때 다 켜놓고선 빈 일자 잡아갖고 그냥 거기다가 심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욕을 하겠지만, 또 잡았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유 캘린더라는 것과 내 캘린더라는 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건 좀 이따가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면서 조금 시연을 해드릴게요. 문서로 보는 것보단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캘린더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캘린더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은 의미로는 세 가지인데, 자, 두 가지로 구분한 건 뭐냐면은 타임 스케줄, 즉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캘린더는 구성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내용을 누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앞에 시간이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이런 체크박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처리하면 되는 그냥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박명규님 청약서 제출하기, 이은이 둘째 임신 주스 확인하기,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임신 주스 확인하는데 몇 시에 맞춰갖고 전화해갖고 그때 딱 물어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날 안에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공증 방문하기, 공증사무실 방문하기 또는 위클리 발송하기, 매주마다 메일을 발송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대에 발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거는 이러한 타임이 찍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체크박스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스케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쪽에 이 내용들은 뭐냐면 할 일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전체 내용들을 옆에다가 쭉 세워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캘린더를 보면 아까는
요 밑에 공유 부분이 꺼져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체크박스를 하니까 회색깔이 나타났죠. 여기에 보면 스케줄들이 제 거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회색깔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회색 스케줄은 누구 스케줄이냐면 처음에 강의하신 구기모 강사님의 스케줄입니다. 구기모 강사님이 자기 거 스케줄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요거 체크박스만 누르면은 구기모 강사님께 나와요. 그럼 딱 봤을 때 요거 재테크 강의 13시에 2가지 있어요. 요거는 둘이 같이 간 겁니다. 구기모 강사님 강의가 저한테 협업으로다가 요청이 온 거예요. 초대. 김용 강사님 같이 갑시다. 그럼 초대 딱 누르면 저한테 초대 메시지가 퓨 튀어나와요. 그럼 저는 예 클릭하면 같이 인연이 딱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 시간대에 무슨 다른 할 일이 있었다고 하면 공유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응해야 되느냐, 거절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되게 기분 나쁜 메시지가 나갑니다.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유 캘린더라는 거는 내가 나의 캘린더와 다른 사람의 캘린더를 같이 보고 일정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혹시 팀원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혼자 오고 하시나요? 팀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팀원분들을요 강제적으로 한번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 캘린더 하나만큼은 다 설정 걸어주세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스케줄 관리 C 플랜이라든가 이런 거 제출하라고 하시나요 혹시? 야, 이번 주 계획표 내봐. 옛날 얘기야. 잘 입력해놔라. 알아서. 예. 이거면 된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캘린더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C 플랜 써가지고 매주마다 지금 갖고 계신 거 보니까 C 플랜 직접 오프라인으로 쓰시고 계시네요. 일정 쓰시는 건가요? 월간. 글씨도 잘 쓰시는데요. 이렇게 써갖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카피 떠가지고 팀장한테 내고 이런 걸 많이 했었다는 거죠. 저렇게 글씨 잘 쓰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글씨 못 쓰는 사람은요, 써놓으면 내 글씨를 나중에 못 알아봐서 문제예요. 아, 내가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공유 캘린더라는 게 그러한 또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연을 하면서 한 번에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찍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내게 아니니까.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6시 3분에 조승원 조아진이 뭐가 오고 한가위 교수님이시죠? 전윤수 7시 7분, 8시 40분, 9시 30분, 9시 49분, 9시 49분, 10시 38분 구기모 강사님하고 저 11시 52분에 통화했군요. 이 내용들이 자동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주르르르 박혀요.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가요? 네. 그쵸?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야기한 보람이 없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하나 클릭해서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9월 30일 7시 59분에 저랑 이건 문자를 주고 받은 거예요. 수신, SMS 받은 거죠. 전화번호 몇 번의 고객님이 저에게 박영성 씨는 충남대 학생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사님. 이라고 메시지가 옮기기로 된 거죠. 그럼 전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리고 그 보낸 메시지는 똑같게 발신 SMS로다가 자동으로 박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뭐 누구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럼 몇 시에 전화가 왔는지 또 보여주는 거죠. 이건 내용이 안 들어가죠. 음성 메시지까지 안 들어가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폭발해버릴 거야 아마. 용량 자체가. 그렇지만 그 사람과 통화 이력이 왜 중요할까요? 며칠날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전화했었어요? 네, 했었습니다. 언제도 했었고 언제도 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혹시 이럴 고객도 있겠죠. 증빙해봐. 알겠습니다. 증빙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잘 그러지 말자고요. 에? 그렇지만 내가 SMS나 이런 거는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력들을 쭉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슬라이드 뺐군요. 그 사람과 주고받은 이력들, 그 사람의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그 이력들이 주르르르 나오겠죠. 그럼 그거만 클릭해서 보면 얘랑 나랑 언제 통화했고 어떤 메시지 주고받고 쭉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스케줄 활용 팁입니다. 스케줄 쓰고 계시지만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썼을 때 매우 활용도가 큽니다. 제가 명료하게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ABC 스케줄 그리고 예약 SMS 활용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스케줄을 잡는데 또는 잡아놓은 스케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한번 컨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따라오라고 하시면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 못 지킬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좀 즐거운데 왜 쉬라고 하시는 거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지금 30한 5분, 35분, 요 시계로 지금 30한 7분 된 것 같은데 45분까지 괜찮을까요? 네. 네, 45분까지 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주신다잖아요. 좀 믿어보세요. 네, 잠깐 쉬시고 차 한잔 하시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썼어요? 비밀번호로 찾긴 했어요. 휴대폰 본인 명의로 돼 있어요. 휴대폰 등록할 때 휴대폰 번호면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결국 안 됐습니까? 영양이군요. 뭐 찾으셨나요? 주변에 다들 끊기는 마셨네요. 평소에 안 마시다가 교육받으라도 마시고. 이사님 다 아는 거죠? 모르는데 졸려가지고 3일 내내 달렸다고. 그냥 없으면 까는 담배나 그만. 담배 안 피우면 뭐 시원하는 걸 하시는 내들 거기다 시원해가지고. 네. 이메일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편의점 아까 사고. 네. 김병 도마토. 그리고 가서 비밀 어제 누구랑 오셨어요? 이제 선배형 초저녁에 안주 한잔 했는데 또 나중에 안 주무시고 아직